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국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벌이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거리는 비자 발급 요건만 충족하는 정도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한 세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일단 비자 발급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으로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이시다 라고 하시면 연봉으로 하면 세전 한 3,600 정도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비자 발급 요건에 충분히 충족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인 수입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 자금이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국제 결혼을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연봉이 꼭 높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몰래 다른 곳에서 국제 결혼 좀 알아봤어요. 네. 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로는 뭐 연봉이 6천만 원은 돼야 된다. 뭐 나이가 요즘에는 많이 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거기 제가 상담 받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또 실제로 요즘에 이제 업체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장님들 나이 제한을 거는 업체들도 있으세요. 워낙 이제 요즘에 30대 신랑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주로 40대, 30대 이런 신랑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뭐 몇몇 업체들은 45세 제한 혹은 50세 제한 그 이상인 분들은 잘 안 받으시려고도 하고 또 이제 경제적 수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받아야 매칭이 수월하고 어리고 예쁜 신부들을 많이 수급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호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자 발급 기준만 넘을 정도 연봉을 갖고 계시고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꼭 연봉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도전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랑님들의 연령대도 예전에는 이제 40대, 50대가 주로였고 60대 분들도 계셨다고 친다면 요즘에 신랑님들은 사실 30대, 40대가 주로 되고 있고요. 심지어 20대 후반 신랑님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고 또 반대로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베트남이나 이제 국제 결혼 하실 때는 시골에 있는 노총각 분들이 많이 가셨다면 요즘에는 이제 대도시에 사무직 혹은 전문직이신 신랑님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은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신랑님들을 모시고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진행한 이제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연봉도 높으시고 뭐 회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전문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혹은 공장 다니시는 현장직 분들 신랑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신부님들 매칭을 됐을 때 꼭 연봉이 높으신 분이 매칭이 더 잘 되고 연봉이 낮은 분은 매칭이 안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신랑님들의 사실 외모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랑님이 신부님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태도라든지 결혼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이 신부가 봤을 때 이 신랑이 믿음이 간다. 이 사람은 나하고 이제 결혼을 정말 하고 싶구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거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한 몇 달 보셨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은 하죠. 가능이 안 될 게 없죠. 본인이 국제 결혼에 대한 허들이 있잖아요. 외국 와이프를 맞아들여야 되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감수를 하실 수가 있다면 충분히 결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제 벌이가 시원치 않다.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30대 정도의 직장인이다 했을 때 세전 300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최저임금이 올해 2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신부님이 오셔서 둘이서만 생활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주거 환경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으시고 그렇다면 생활비를 쓰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신랑님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후반 신랑들도 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는 아기는 조금 천천히 갖고 이제 신부 한국말을 잘 배우게 한 다음에 같이 맞벌이를 할 생각이다. 사례를 말씀해 드리면 한 신랑님이 28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막교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교대. 돈을 많이 벌지만 시간은 없죠. 본인은 신부를 만나서 신부를 한 1년 정도 한국어 공부를 충분히 시키고 자기가 있는 회사에 취직을 시키겠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겠다. 그 돈을 모아서 같이 뭐 집도 좀 더 넓혀가고 그 이후에 몇 년 정도 같이 일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갖겠다. 근데 저도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시면 결혼하시면 아이를 빨리 가지세요
가지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신랑님이 40대 50대시니까 빨리 아기를 가져야 그 아이가 20살까지 크려면 남편분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40대가 아이가 20살이 되려면 60대란 말이에요. 그럼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지만 이 신랑님처럼 만약에 28살이에요. 그러면 굳이 아이를 엄청 빨리 갖지 않더라도 뭐 2, 3년, 3, 4년 이후에 갖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잖아요. 같이 맞벌이도 하고 같이 또 알콩달콩 일도 하면서 본인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같이 빌드업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신부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 공장이든 뭐 식당이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부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매칭하러 가셨을 때 신부님들도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신부들이 많아요, 베트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신부랑 기준으로. 물론 만약에 신랑님이 40대 50대라 뭐 하신다면 같이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아이를 빨리 가져서 가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신랑의 나이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신랑님들이 이제 상담 전화가 오시거나 하실 때 보면은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연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미리 겁을 먹으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업체들마다 대부분 비용이 비슷해요.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신랑님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신뢰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체가 진짜로 맞선부터 시작해서 그 신부님이 입국을 하는 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주고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혹은 그냥 맞선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방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런 거는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이나 겉으로 보이는 비용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직접 본인도 그 해당하는 회사들이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보시고 얘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서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서 같은 경우도 꼭 확인해보시고. 안타까운 거는 인터넷만 보시고 유튜브만 보시고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와 본인이 생각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뭐 이제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재진행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제는 거절을 하더라.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더라. 근데 환불은 없다고 하더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야 당연히 그 해당 업체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물어봤죠. 그러면 계약서는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잊어버리셨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를 잊어버렸다. 혹은 저는 업체에서 계약서를 안 썼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보다는 직접 여러 업체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업체마다 특색들이 있고 실제로 진행해야 할 때 과정들이 디테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업체는 뭘 해주고 어떤 업체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업체는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는 업체들도 있고 좀 더 싸게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연봉이 이만큼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진행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업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고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상담을 좀 많이 돌아다녀서 업체가 5개든 10개든, 왜냐면 결혼을 하시는 거고 작은 돈이 아니라 뭐 업체 비용에 그 이후에 본인이 따로 그 신부님을 만나러 데이트하러 베트남에 가시고 체류를 하시고 비용을 쓰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3천만 원, 4천만 원 쓰시게 돼요. 큰 돈이죠. 큰 돈이고 결혼이라는 게 서류로 하시는 거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고 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혼인신고 했다는 소리가 뭐죠? 유부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뭔가 중간에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은 이혼남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기 업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줄 수가 있고 계약서에는 어떤 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업체를 믿을만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다 해보시고 등록되어 있는 법적인 정상적인 업체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업체 통해서 얼만큼 몇 커플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많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혼이 몇 건이나 나왔고 이게 가출을 한 케이스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행정 이력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업체예요. 영업 정지를 받았다거나 영업 취소를 받았다거나
업체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재오픈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히 다 확인하셔서 그런 이력이 없는 업체를 가시는 게 좋겠죠. 예. 그 말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는 예쁜 신부님 소개해 주시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업체가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잘 케어를 해주는지, 그리고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대응을 잘 해주는지. 좀 많이 바쁜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칭된 이후에 회사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알아요. 왜냐면 워낙 신랑 신부가 많다 보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돼요.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가 몇 달 동안 베트남에 있어야 돼요. 장거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부한테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베트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생길 텐데 뭔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신랑 입장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없다.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도 신랑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업체를 선택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저희 업체가 베스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업을 해보니, 그리고 결혼 매칭을 해보고 많은 업체들을 보다 보니 안 좋게 끝나는 신랑님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상담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약이 아니에요. 저 이제 어떡하죠?를 상담하러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전에, 업체 선택하기 전에 모든 거를 잘 생각하시고, 대신 그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죠. 전 연봉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집도 없는데요. 저 지금 월세인데요.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업체들 돌아다니시면서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신부상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으셔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환경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요.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또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서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거기서 본인에게 제일 맞는 업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신랑님들마다 본인의 성향과 맞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비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을 진행해주는 대표님이 이제 신랑님과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신랑님이 생각하는 국제결혼에 대한 특징들을 잘 캐치해서 말씀해주는 분명히 대표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업체들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무료고, 상담을 한다 해서 계약을 무조건 하세요 라고 말하는 업체들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상담을 하시고 전화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